이번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고전적인 문제에 속하는 매트릭스에서의 경로에 관련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격자 정도가 될 거고요. 격자에서의 경로수 세기, 이런 문제가 기본 문제가 되겠죠. 이동은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한 칸씩만 이동할 수 있고요. 오른쪽 또는 아래쪽으로만. 그래서 맨 왼쪽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맨 오른쪽 아래로 도착하는 그 경로들의 수를 세는 게 기본형인데,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순열과 조합을 배워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로로 이동하는 횟수는 가로 크기가 m이라고 하면 n-1번이죠. 이동이니까 m보다는 하나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로 이동하는 경우는 n-1이죠. 어느 경로로 가도 오른쪽으로 n-1번, 아래쪽으로 n-1번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합 문제가 되는 거죠. 전체 이동은 어쨌든 간에 n-1 더하기 n-1번이란 말이에요. 전체 이동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냐, 이걸 고르는 문제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 위치들을 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걸 테니까. 그래서 n-1 더하기 n-1 중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는 n-1번 이동하니까 n-1개를 선택을 하면 그것은 오른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래로 이동하는 경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개수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n 플러스 n에서 2를 뺀,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2를 뺀 전체 이동 횟수에서 n-1번을 골라내는 거, 또는 n-1번을 골라도 되겠죠.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골라내면 나머지는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될 테니까 그때의 경우수와 같다. 이 모든 경로의 개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니트 코드 62번이 지금 말씀드린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구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 아래에 도달하는 모든 경로의 수를 세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알고리즘 그대로죠. m 플러스 n-2번에서 n-1번을 골라내는 문제, 또는 n-1번을 골라내는 문제, 그게 결국에는 답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컨비네이션, 순열과 조합을 안 배우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파라미터,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거는 전체 개수 n에서 알게를 고르는 그런 경우수를 세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n 컨비네이션 r은 다 아시겠지만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그리고 위는 n 팩토리얼.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r 팩토리얼 분의 n-1, n-2 쭉 가다가 n-r 플러스 1. 왜냐면 여기서 요만큼이 위에서 사라지니까 n-r 플러스 1까지 남는 거죠. 그래서 위가 n-1 쭉 하면 이게 전체가 r개가 나오는 거죠. r개. 밑에도 1에서부터 r까지 곱이고요. 자, 이런 공식을 그대로 그냥 구현한 거예요. 먼저 n이 r보다 작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0이에요. 그 다음에 고르는 거 개수가 0, 하나도 고르지 않는 경우도 한 경우인 거고, 전체를 다 고르는 것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n 컨비네이션 r하고 n 컨비네이션 n-r하고는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나 이거 둘 중에 더 작은 수로 치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분자를 먼저 다 계산하고 분모를 계산해서 나눠주면 이 중간 과정에서 오버플로우가 100% 나게 돼 있어요. 오버플로우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눠줘야 돼요. 최대한 빨리 곱하고 나눠주고 곱하고 나눠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r 팩토리얼은 1, 2, 3 쭉 해서 r까지 곱한 거고, 위는 n-1 이렇게 해가지고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나눠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 과정에서. 그래서 어떤 수로 나눠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매번 나눗셈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나머지 없이 정수 단위로 떨어져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나누는 수는 1부터 출발하고요. 여기서는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수부터 작은 수로, 여기는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맨 처음에 1로는 무조건 나눠지겠죠. 그죠? 당연히 1이니까. 그 다음에 2로 나눌 때는 뭐냐면, 이 둘 중에는 하나는 짝수일 거 아니에요. 2의 배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2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n-1라고 1, 2 이렇게 되겠죠. 중간에 하나 또 늘리겠죠. 곱하고 나누고. 이것도 정확하게 떨어져요. 왜냐면 이 세 수 중에는
2의 배수도 하나 있고 3의 배수도 하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는 n-3을 곱하고 4로 또 나눠줘요. 이것도 나눠 떨어지죠. 넷 중에 하나는 또 4의 배수가 또 있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갑니다. 그러면은 이 분자에서도 곱하는 수가 알게거든요. 밑에도 알게니까 정수 단위로 딱딱딱 떨어지면서 오버플로우를 최소화하면서 조합의 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중간 과정에서 롱롱을 쓴 이유는 그래도 오버플로우가 날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인트 단위로 넘어간다고 해도 중간 과정에서는 오버플로우가 어쨌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롱롱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학적인 방법을 배우려고 우리가 이걸 시작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일단 일로 나요. 일로. 그 다음에 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얘 입장에서. 왼쪽에서 오는 경우 한 경우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한 경우밖에 없어요. 여기에 오는 경우는요. 왼쪽에서 오는 한 경우밖에 없으니까 1이에요. 여기 오는 경우도 왼쪽에서 오는 한 경우밖에 없으니까 1인 거예요. 그래서 쭉 해보면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각 위치에 오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는 한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생각해보죠.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한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쭉 해보면 한 경우씩밖에 없어요. 각 위치에 도달하는 경우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한 스텝씩 넘어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 상태에서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 전 상태가 어디냐면 결국은 여기 아니면 여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경우 한 경우, 여기까지 오는 경우 한 경우였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두 경우겠죠. 여기는 여기서 내려오는 경우, 여기서 내려오는 경우니까 세 경우가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무의 이치는 왼쪽에서 오는 경우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던 경우 수 더하기 여기까지 왔던 경우 수가 결국 여기 위치에 오는 경우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경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넘어온 경우, 이 두 경우를 더하면은 ij 위치까지 오는 경로의 수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위치다 그러면은 이 위치에 도달한 경우는 여기 위에까지 도달한 경우, 왼쪽에 도달한 경우 두 개를 합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그대로 코드로 구현한 겁니다. 지금은 저는 여기 따로 여기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처리를 할 건데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뭐 위쪽이 있느냐 왼쪽이 있느냐 조건문으로 검사해 가지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맨 위쪽은 무조건 1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밖에 없으니까 맨 위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1입니다. 마찬가지로 맨 왼쪽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1이에요. 왜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안쪽, 이 안쪽 영역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dpij는 dpi-1j 더하기 dpij-1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서 이렇게 마지막 요 끝 위치에 있는 값을 그대로 리턴하면 왼쪽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 아래에 도달하는 경로 수가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경로상의 어떤 특정 지점들을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조건을 넣어요. 예를 들면 여기를 못 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는 못 가는 거죠.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로도 오는 경우가 없겠죠. 0, 0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 뒤로는 또 못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는 지역이 있을 때 경우 수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사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조건문이 하나만 더 추가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엔 왼쪽 위 하나 떼서 1로 놓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 내 위치가 장애물이에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안 하면 되죠. 지금 여기가 0이니까 업데이트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초기값이 0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왼쪽에서 오는 걸로 계산을 해도 여기가 이미 0이 됐으니까 여기도 0이 되는 거고 여기도 0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장애물인 위치를 업데이트를 안 하기만 하면, 왜냐면 처음에 초기값으로 0으로 했으니까 그 오른쪽은 전부 다 0으로 되는 효과가 있다. 맨 왼쪽도 마찬가지죠. 장애물인 위치는 업데이트를 안 하면 여기가 0이 되고 그 밑으로도 다 0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쪽에서의 장애물이 있는 위치는 어떻게 하느냐?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0이 되니까 업데이트를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하고 왼쪽에서 오는 경우를 더하면 되는데 왼쪽에서 오는 경우가 이미 0이 됐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처리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는 경우는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조건문만 하나씩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시작 위치가 장애물일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0이 되는 거고
장애물이 아니면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까지 이동하는 그 경로들 중에서 이 경로상에 있는 모든 수들을 더했을 때 그 더한 합이 가장 작은 길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이 패스가 경로상의 숫자들의 합이 가장 적어요. 어쨌든 이 경로상의 숫자의 합이 가장 작은 경로를 찾는 거, 이 매트릭스에서의 경로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방법이 뭐 특별히 더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봤던 경로수 세는 거하고 거의 형태는 똑같아요. 다만 앞에서 봤던 경로수 셀 때는 개수니까 처음에 1로 출발했지만 경로 개수 1, 지금은 아예 셀에 숫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각 숫자들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왼쪽 위는 무조건 3이겠죠. 그냥 3.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오를 때 숫자는 3 더하기 2 해서 5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려면 2길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2길밖에 없으니까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맨 왼쪽도 합니다. 이 길밖에 없잖아요. 이 길밖에. 그러니까 그냥 계속 더하면 되는 거죠. 4, 5를 또 더하면 9가 되고, 그 다음에 11이 되고 17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경로하고 왼쪽에서 오는 경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경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여기가 7이고 위가 14예요. 그러면 어디로 오는 경로를 선택해야 됩니까? 아래로 내려오면 16이 돼버리지만 왼쪽에서 오는 경로를 선택하면 9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오는 경로를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는 당연히 위에서 오는 경로를 선택해야 되겠죠. 8. 그 다음 여기는요, 여기는 당연히 왼쪽에서 오는 경로를 선택하겠네요. 여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걸 선택해서 24가 돼서 답은 24가 되는 거죠. 맨 위쪽 줄은 왼쪽에서 오는 거, 맨 왼쪽 줄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 그 외의 영역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 또는 왼쪽에서 오는 거, 이 둘 중에 더 작은 거를 선택을 하고 자기 위치의 수를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타임 컴플렉시티는 ONM 정도가 될 거고요. 이 매트릭스에서의 경로 문제는 앞에 있는 게 기본형이고요. 근데 요즘엔 거의 기본형 묻는 문제는 거의 없겠죠. 왜냐면 너무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 문제들이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거의 기본형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기본형을 알아야만 나머지들도 풀 수 있으니까 기본형은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부터는 유사 문제를 좀 다뤄볼 건데요. 니트코드 931번 문제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서는 좀 다르네요. 첫 번째 줄 아무 위치에서나 출발하고 맨 밑에 줄 아무 위치에서나 끝나는 모든 경로를 찾았을 때 그 경로상에서 가장 썸이 작은 하나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겠죠. 이거는 앞에 기본형을 알고 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줄에서 맨 왼쪽에 있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아래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고요. 그 다음 숫자를 보면은 왼쪽 아래,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을 거고요. 맨 끝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 아래, 아래 이렇게 두 방향으로 가는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이 O 입장에서는 왼쪽 위에서 오는 경우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오는 경우, 이 세 가지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줄은 그냥 자기 자신의 값 그대로겠죠.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 테이블에도 그대로 놨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일단 한번 업데이트 해놓고요. 왼쪽 위가 있으면, j가 0보다 크면 왼쪽 위가 있잖아요. 왼쪽 위의 값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값보다 작으면 그 값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오른쪽 위에서 내려오는 값이 더 작으면 그 값으로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들어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현재 위치의 값을 더해주면은 이 세 방향에서 나한테 왔을 때 경로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저장되겠죠. 그렇게 쭉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서 이 전체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리턴하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될 겁니다.